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게차 필기시험 20회 작업 후 점검과 도로주행 편입니다. 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문제 1번입니다. 건설기계의 주기장과 관련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주기장이 차량으로 말하면 주차장과 같습니다. 주기장의 요건으로서는 바닥이 평탄해야 하고 건설기계를 주차하기에 적합해야 한다. 맞습니다. 규격은 가로 100cm에 세로 70cm로 한다. 맞습니다. 표지판을 말하는 겁니다. 노란색 바탕에 흑색 글씨로 한다. 맞습니다. 여기서 건설기계 주기장과 관련한 조금 더 하면은 주기장의 표지판입니다. 주차장 표지판, 주기장 표지판, 이 표지판과 관련한 내용. 그 다음에 주기장 및 표지판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어떻든 규격은 가로 100, 세로 70cm를 한다는 것은 주기장의 표지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표지판은 노란색 바탕에 흑색 글씨로 표기하고요. 표지판에 철제를 사용하고 기초는 시멘트로 해야 한다. 표지판입니다. 그래서 주기장의 표지판은 이와 같이 생긴 것이죠. 이렇게 표지판을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는 70cm, 세로는 70cm, 그 다음에 이 가로는 100cm, 1m죠. 이 규격으로 하고 이와 같이 노란색 바탕에 검정색 것이 잘 보이게요. 이렇게 한다. 여기서 항상 기둥은 철제를 사용하고 기초는 시멘트로 한다 해서 이 항상이 틀린 것입니다. 원래는 기둥은 철제를 하고 기초는 시멘트로 해야 되는데 다만 거물의 벽이나 철조망 등 주변 시설물에 표지판을 부착해서 쉽게 볼 수 있다면은 굳이 그 기초를 그렇게 그러니까 시멘트로 하고 뭐 이렇게 안 해도 볼 수 있다면 기둥 및 기초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주변 시설물에다가 붙여서 표지판을 부착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항상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틀린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기계의 주기장, 주차장은 바닥이 평탄하고 건설기계를 주차하기에 적합해야 하고 이 주차장에 대한 표지판은 규격이 가로가 100cm, 세로가 70cm로 하고 노란색 바탕에 흑색 글씨로 표기하고 그걸 세우는 것은 기둥은 철제로 기초는 시멘트로 하여야 하되 다만 부착할 수 있는 적당한 어떤 그 시설물이 있다면 거기에 부착해서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항상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게차의 주차와 관련해서 내용이 틀린 것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마스트는 앞으로 기울게 하고 기울게 하는 건 맞습니다. 포크는 최대한 높인 상태에서 주차한다. 이 부분은 틀렸죠. 만약 이렇게 높였다가 사람이 지나가는데 어떻습니까? 발이 떨어질 경우에는 큰 중상을 입거나 사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크를 높여놓은 상태는 안 됩니다. 주차 시 열쇠는 빼두고 지게차의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해서 괸목으로 고정시킨다. 맞습니다. 주차 브레이크를 작동시켜 놓고 번속 레버는 중립에 놓습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 포크는 최대한 높인 상태가 아니고 이건 틀렸죠. 어떻게 합니까? 지면에 닿게 해야 합니다. 지면에 닿게 해야 합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마스터는 앞으로 기울이게 하고 포크는 지면과 닿게 내려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이 들려 올려놓는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이 틀린 것입니다. 자, 주차가 금지되는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 터널안, 다리 위, 주차 금지 장소 맞죠? 주차 금지 장소입니다. 건널목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 메타수를 보십시오. 건널목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 10m 이내인 곳. 자,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 다 붙여 찍은 다음에 요건 틀렸죠?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몇 미터 이내입니까? 5m 이내죠. 그러면 자,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이런 건 다 뭡니까? 이렇게 해서 교차로가 이렇게 돼 있다면 여기서 우회전하려는 차량이 이렇게 있겠죠. 그런데 이런 곳에다가 주차를 해놓게 되면 우회전하는 차량에 방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 대지 말라는 건데 그럼 여기서 몇 미터 간격 정도에 대지 말라는 것이냐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5m라고 그랬어요. 10m라고 그러지 않고 이것 자체에 지금 그 뭡니까 이게 지금 제한을 주는 차량이고 또 소방용수 그 소화전이 여기 있단 말이죠. 화재가 나면 여기가 소방차가 물을 담아 갖고 와야 되는데 이 소방용수 시설이 있어요. 그럼 이 부근에는 차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몇 미터 이내, 5m 이내에는 왜 소방차가 들어와서 여기서 물을 펌프로 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건널목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라는 것은 이렇게 여기 건널목이 있거나 이럴 때 여기서부터 5m가 아니라 이렇게 널찍이 10m까지 떼가지고 이 차량을 정차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여기서 가는 차량들이 이 차량으로 인해서 가까이 있으면 여기 사람이 안 보이겠죠. 이게 자체가 가리운단 말이에요. 이게. 이거 자체가 여기서 직접 방해가 되는 게 아니라 시야를 가리거나 이것 때문에 멀찍이 둔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좀 멀리 떨어져라 이런 의미에서 10m를 떨치는데 소방용수 시설에서는 5m 정도만 떨쳐도 소방차가 와서 물을 기는데 이상이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5m라고 한 것 같아요. 어떻든 나온다면 이렇게 나올 확률이 많아요. 소방용수 시설 비상소화장치로부터 몇 미터 이내에 주차를 못하냐 그러면 시야를 가리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소방차 되는 곳에만 안 되면 된다. 이런 점으로 봐서 약 5m 정도 이렇게 암기를 해주세요. 그런데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는 왜 이렇게 많이 띄우냐? 좀 많이 띄워야겠죠. 시야를 가리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 바로 앞에다 대면 사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좀 멀찍이 떼놓고 이해가 되셨죠? 자, 3번입니다. 아, 2번이네요.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는 몇 메타라고요? 5m 이내인 곳 소방용수시설 5m 이내는 주차하지 못한다. 10m라고 했으니까 틀렸다. 4번입니다. 겨울철에 연료 탱크를 가득 채우는 연료를 가득 채우는 주된 이유는 뭐냐 이거죠. 다음 작업을 위해서 연료가 적으면 증발에 송실이 생기기 때문에 연료가 적으면 출렁거림으로 연료 탱크에 수분이 생겨서 방지하기 위해서 답은 4번이죠. 왜냐하면 겨울철에는 추워서 응축수가 생긴단 말이에요. 예. 예를 들어 여름에도 시원한 주전자에다가 뭐 예를 들면 얼음을 담은다든가 아니면 시원한 주전자를 놔두게 되면 어떻게 주전자 표면에 응축수 물이 많이 생기죠.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이 예, 응축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방울이 생긴단 말이죠. 연료 탱크가 많이 비어 있으면 연료 탱크 안에 있는 공기가 얼어서 연료 탱크 내부에 물방울이 고이게 돼. 그래서 이 물방울이 연료와 섞이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연료 탱크에 수분이 생기지 않도록 연료를 가득 채워놓으면 공기가 적으니까 뭐예요? 응축수가 많이 생기지 않겠죠. 네. 그래서 연료 탱크에 수분이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연료를 가득 채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겨울철에는 응축수가 생기기 때문에 연료 탱크에 연료를 가득 채워서 응축수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득 채운다. 건설기계 연료 주입구는 배기관 끝으로부터 얼마 이상 떨어져야 되냐. 그러니까 배기관 끝에는 뜨거운 그 가스가 막 나오게 되죠. 열받는단 말이에요. 가까이 두게 되면 화재 위험이 있겠죠. 그래서 몇 cm를 떨치면 좋으냐? 답은 30cm. 30cm 이상을 띄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30cm 이상을. 연료 주입구는 배기관의 끝으로부터 30c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자, 마스트 서포트, 조향 실린더 링크, 리프트 체인 등에 가장 적합한 윤활유를 물었습니다. 윤활유 그러면 딱 생각나는 거 있죠? 예, 그리스죠. 윤활유. 기계 그 마찰 부분이라든가 꺾이는 부분, 조인 부분 이런 부분은 다 뭘 칩니까? 그리스. 이걸 윤활유로 친단 말이죠. 마스터 서포트, 조향 실린더 링크,
리프트 체인, 슬리비움, 유니버셜 조인, 킹핀 이런 등에는 윤활유 그리스를 사용한다. 어떤 문제에서는 토크 컨버터에 윤활유를 사용한다 그러면 어때요? 틀린 거죠. 토크 컨버터에 들어가는 오일은 컨버터 오일이에요. 그럼 이 컨버터 오일은 어떤 작용을 하나요? 예, 오일의 그 방향의 속도의 힘으로 앞에 있는 프로펠러를 돌려줘서 속도 변환을 시키는 변속기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윤활유로 사용된 게 아니라 예, 속도 변환을 시키는 속도를 줘서 팬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컨버터 오일에는 그리스가 아니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컨버터 오일은 컨버터에는 토크 컨버터에는 컨버터 오일을 사용하지 그리스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리스는 주로 어디냐? 예, 마스터 서포트, 저양 실린더 링크, 리프트 체인, 슬리비움, 유니버셜 조인, 킹핀 이런 데다가 윤활작용을 하기 위해서 바르는 윤활유로서 그리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게차의 안전작업을 위해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서 설치를 해야 하는 명하고 있는 법적 안전장치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것 그것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답부터 찍으면 후방 안전장치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권고사항입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왜? 후방에 위험이 많으니까. 근데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법정사항입니다. 좌석 안전띠를 두고 메어라. 전조등과 후미등 뒤에 후미등을 두어라. 헤드가드, 헤드가드가 뭡니까? 예, 지게차가 뭐 이렇게 있으면 요 위에 덮개 이 물건이 떨어졌을 때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헤드가드죠. 헤드가드 및 백레스트, 백레스트는 뭐예요? 요 발의 여기 짐바지, 이게 백레스트죠. 이 백레스트와 헤드가드,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이런 걸 두어라. 좌석 안전띠, 전조등 및 후미등, 헤드가드. 요거는 법정사항이고 후방 안전장치는 권고사항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후방 안전장치는 권고사항이다. 자, 건설기계 조종사의 결격사유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건설기계 조종사의 결격사유, 알코올 중독자, 결격사유죠. 마약 중독자, 결격사유입니다. 17세 남자, 결격사유예요. 18세 여자, 결격사유 아니에요. 법적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건설기계 조종사의 시험을 보려는 사람은 몇 살이어야 돼? 18세 미만자는 결격사유예요. 18세 미만. 잘 아시겠지만 미만이라는 단어와 이상이라는 단어. 자, 18세 미만 그러면 18세는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18세는 안 들어가요. 17세까지 0세부터 17세까지를 뭐라고 그래요? 18세 미만이라고 그러죠. 18세 이상이라고 그러면 18세부터 들어가요. 이상은 그 숫자를 포함하고 미만은 그 숫자를 포함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18세 미만이 결격사유예요. 그러면 18세 미만이 아니죠. 18세부터는 뭐예요? 예, 지게차 운전수가 조종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18세 미만이 결격사유이기 때문에 18세는 결격사유가 아니다. 그래서 만 18세 여자는 지게차 결격사유가 아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결격사유로 규정된 것은 18세 미만의 사람이지 만 18세 여자는 18세 이상인 자이기 때문에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자, 건설기계 조종 중 과실로 중상자 2명의 인명피해를 입혔다. 그러면 해당 조종사의 면허증 효력정 기간 어떻게 되겠냐? 자, 과실로 사망 1명, 중상 1명, 경상 1명마다 어떻게 됩니까? 사망 1명이면 며칠입니까? 효력정 기간이 45일이죠. 중상 1명이면 15일이죠. 경상 1명이면 5일이죠. 그러면 거기다가 인수만 곱하면 이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상자 2명이라고 그랬어요. 15 곱하기 2명이니까 며칠간이에요. 예, 30일간 면허증 효력정지 기간이 되겠어요. 30일 동안은 운전하면 안 되죠. 자, 사명 1명마다 효력정지 45일, 중상 1명마다 효력정지 15일, 경상 1명마다 효력정지 5일. 그런데 여기서 중상자 2명이라고 그랬으니까 15 곱하기 2 해서 30일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 뭐 예를 들어 시험 문제가 경상자
형상자 3명이 나왔다. 그럼 효력정 기간 얼마 되냐? 5일이니까 15일 이렇게 답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망 45일, 중상 15일, 경상 5일 해서 인수를 곱하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아동이 있는 곳을 통행할 때 운전자가 취해야 할 조치로서 옳은 것은, 이 문장은 그대로 그냥 외워두셔야 돼요. 어린이, 아동, 서행 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이 문구를 그대로 외워두십시오. 서행 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어떤 데서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아동이 있는 곳을 통행할 때 운전자가 취해야 할 조치, 서행 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자, 도로교통법상 어린이로 규정하는 연령은, 이것도 그냥 무조건 외워두셔야 되겠죠. 13세 미만은 어린입니다. 뭐 아동이라고 해도 좋고 어린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예, 어린이로 규정하는 연령은 13세 미만이에요. 그러면 13세 미만이니까 어린이는 몇 세까지겠어요? 그렇죠. 12세까지가 어린애 만. 그러면 13세부터는요. 어린이가 아니겠죠? 예. 여기서는 13세인 남자아이 어린이냐 그러면 어린이 아니다 그렇게 답해야 되는 거예요. 13세 미만이기 때문이죠. 어린이로 규정하는 연령은 13세 미만. 자, 편도 4차로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굴삭기와 지게차의 주행 차로는 맨 갓길로 가야 합니다. 굴삭기와 지게차 맨 바깥쪽 길. 그러면 4차로에서 몇 차로가 되겠습니까? 4차로가 되겠죠. 굴삭기와 지게차 등의 굴삭기, 지게차 등의 건설기계입니다. 도로의 가장 바깥 차로를 통해 가야 한다. 가장 바깥 차로면 4차로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우선순위를 한번 살펴볼게요. 교차로입니다. 근데 교통정리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주로 이거 동시에 들어갔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동시에. 동시에 들어왔을 때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예. 만약에 먼저 들어간 차가 있다면 그 차가 우선하죠. 근데 딱 동시에 들어갔다면 지금 이런 말이에요. 야, 도로의 폭이 좁은 도로에서 들어가는 애하고 도로의 폭이 넓은 도로에서 들어가는 애하고 누가 우선합니까? 네, 넓은 도로에서 들어간 자가 우선합니다. 동시 진입하는 경우에 우측 도로에서 진입하는 자하고 좌측 도로에서 진입하는 자이고 누가 더 우선합니까? 우측 도로에서 진입하는 자가 우선합니다. 좌측 도로에 진입하는 자는 우측 도로에서 진입하는 자에게 뭐한다? 진로를 양보한다. 그건 뭐가 우선한다? 우측 도로가 우선한다. 자, 좌회전하려고 하는 경우에 전진하거나 우회전하는 차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전진하거나 우회전하는 차가 우선합니다. 나는 좌회전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전진이란 말은 좀 그러네요. 직진이라고 고치십시오.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고 하는 차가 우선한다. 이걸 직진이라고 고칩시다. 자, 내가 좌회전하려고 하는데 직진하려고 하는 차가 있거나 우회전하려고 하는 차가 있을 때는 이 차가 우선한다. 자, 우선하는 걸 봅시다. 넓은 도로에서 들어온 애가 우선하고 우측 도로에서 들어온 애가 우선하고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는 차가 우선합니다. 그렇게 하고 문제를 풀어보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 지금 본 거 교통정리 행하여지지 않은 교차로에서요. 우선순위가 같은 차량이 동시 교차로에 진입했다. 동시가 아니고 먼저 들어온 차가 있다 그러면 무조건 그 차가 우선이죠. 동시에 교차로에 진입했다. 그러면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겠냐. 소형 차량 우선, 대형 차량 우선 이런 건 없어요. 좌측 도로에 진입한 차량 우선 아니죠. 뭡니까? 우측 도로에서 진입한 차량. 자, 우측 도로에서 진입한 차량이 우선하고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진입한 차량이 우선하고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고 하는 차량이 우선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은 교차로에서 통행의 우선권에 가장 우선되는 차량, 가장 큰 차량은 뭐냐? 직진하려는 차량, 우회전하려는 차량, 좌회전하려는 차량, 이미 좌로 방향을 바꾸고 있는 차량. 자, 그렇다면 먼저 액션을 취하고 있는 애가 얘죠. 이미죠. 이거는 하려고 하고요.
하려고 하고. 그러면 이건 동시 차량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미 방향을 바꾸고 있는 차량, 얘가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다 하려는 차량, 동시 진입했거나 하려는 차량일 때는 직진하려는 차량이 우선이고 우회전하는 차량이 우선이고 폭이 넓은 도로에서 들어온 애가 우선이고 이런 것이지, 이렇게 시간의 차등이 있어요. 얘들은 하려고 하고 얘는 이미 바꾸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우선이에요. 이미 좌로 방향을 바꾸고 있는 차량이 우선합니다. 하려고 하는 차량보다. 이해가 되셨죠? 자, 고속도로가 아닌 도로에서 운전자가 진행 방향을 바꾸려고 할 때 좌회전 신호는 어느 지점에서 어느 지점 이전에서 해줘야 되느냐, 바로 10m 전에서 하면 되느냐, 또는 적어도 30m 전에서는 해줘야 되느냐, 적어도 50m 전에서 해야 되느냐,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고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지점에서 좌회전 깜빡이를 넣어줘야 되냐, 이런 말이죠. 야, 예, 방향 전환 신호를 하려고 하면 하려고 하는 지점에 몇 m 전에서 해야 됩니까? 네, 30m 전에서 해줘야 합니다. 30m 이전에서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29m 지점에서 해줬다 그러면 지키지 않은 것이죠. 30m 이전 단계에서 해줘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좌우 회전 진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차량은 그 행위를 하려고 하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m 이전의 지점에서 신호를 해줘야 된다. 근데 고속도로면요, 100m예요.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100m 알아두세요. 일반 도로는 30m 전에서 해주면 되는데 고속도로에서 방향을 바꾸려고 한다, 진로를 변경하려고 한다면 몇 m 전에서 해줘야 돼요? 네, 100m 이전 지점. 내가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내가 이 지점에 가서 방향을 바꾸려고 하면 이 100m 지점, 이전 지점에서 깜빡이 켜주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자, 안전표지에 최저 속도만 제한되어 있다. 안전표지에 최저 속도만 제한되어 있을 때 속도 준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안전표지에 최저 속도만 있다. 그럼 최저 속도는 지켜야겠죠? 최고 속도는요? 예, 법이 정한 최고 속도가 있어요. 그 거리마다 법정 최고 속도가 있단 말이죠. 그 도로마다. 그러면 그 도로의 법정 최고 속도 내에서 최저 속도를 또 지켜줘야 돼요. 안전표지에 정한 바 그 최저 속도. 그러면 답은 3번이 되겠죠. 최저 속도만 제한되어 있다고 해서 최고 속도는 내 마음대로 간다는 게 아니죠. 최고 속도는 법정 속도 내에서, 최저 속도는 그 안전 표지에 정한 바에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비탈진 좁은 도로, 비탈졌다, 경사죠.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한다. 통행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겠느냐? 다들 아시겠죠? 예, 내려가는 차가 우선합니다. 그러므로 올라가는 차보다 내려가는 차가 우선입니다. 거기에서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우측 통행을 한다? 뭐 자기 나름대로 보면 다 우측 통행하겠죠. 이런 것은 아니고요. 화물 자동차가 우선한데 이것도 아니고 영영tuk 우선, 이것도 아닙니다. 올라가는 차보다는 내려가는 차가 우선합니다. 자, 이상기후시의 운행속도를 한번 볼게요. 비가 내려서 노면이 젖어 있다. 눈이 20mm 미만 쌓였다. 미만, 잘 봐주세요. 이런 경우는 100분의 20을 감속합니다. 그런데 눈이 20mm 이상이 쌓였다. 예를 들어서 눈이 19mm가 쌓였다. 뭐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온다고 합시다. 그럼 몇 킬로 어느 정도 감속합니까? 예, 100분의 20 감속하면 돼요. 근데 눈이 20mm가 쌓였다. 그럼 얼마를 감속해요? 네, 100분의 50을 감속해야 돼요. 왜냐하면 20mm라는 건 20mm 이상이에요. 미만은 19mm까지예요. 그러니까 딱 20mm, 재보니까 20mm라고 한다면 어때요? 100분의 50을 감속해야 돼요. 어떻든 20mm 미만이 쌓였다든가 비가 내려서 노면이 젖어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감속하고,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 100m 넘은 것은 보이질 않아요. 또는 노면이 얼어붙어 있어요. 빙판이에요.
눈이 20mm 이상 쌓였어요. 그러면 얼마를 감속한다? 100분의 50을 감속한다. 이렇게 하고 문제를 풀어보죠. 자, 최고 속도의 100분의 20을 감속하여야 하는 경우는 답이 눈에 보이시나요? 네. 비가 내려서 노면이 젖어 있을 때, 습기가 있을 때, 이때 100분의 20을 감속하죠. 그러면 눈이 20mm 이상 쌓였다 그러면 이거 100분의 50이에요. 20mm 미만이라야 100분의 20인데 20mm 이상이니까 20이 들어가죠.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0분의 50을 감속하고 가시거리 100m 이내 100분의 50을 감속하고 눈이 5mm 이상 쌓였다. 이런 경우에는 감속 요건이 아니에요. 감속 요건은 20mm 미만 쌓였다. 이 경우에도 20mm 미만이 5mm가 들어가죠. 그럼 이것도 감속 요건에 해당되죠. 네, 수정할게요. 감속 요건에는 해당되죠. 얼마이겠어요? 100분의 20mm 이상 미만으로 쌓였으니까 20mm 미만으로 쌓였으니까 100분의 20 감속해야 합니다. 그죠? 눈이 5mm 이상 쌓였다. 100분의 20 감속. 폭구,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이다. 100분의 50 감속. 눈이 20mm 이상 쌓였다. 100분의 50 감속. 비가 내려 노면에 습기가 있다. 100분의 20 감속.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다음 그림의 교통안전 표지가 의미하는 것은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지금 굽은 것은 하나, 둘이죠. 굽은 게 여기서 굽었고 여기서 굽었죠. 그러므로 이중 구분 도로예요. 이렇게 된 거 또는 이렇게 된 거. 여기서 굽었고 여기서 굽었죠. 여기서 굽었고 여기서 굽었죠. 이런 도로는 이중 구분 도로는 분명해요. 이중 구분 도로다. 그럼 이중 구분 도로에서 어떻게 이중 구분이냐? 좌우로 이중 구분 도로냐? 우자로 이중 구분 도로이냐? 먼저 굽은 게 어딘가를 보세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굽었으면 우측으로 굽었죠? 그러면 우자로 구분 도로고 이렇게 굽었으면 먼저 좌로 굽었죠? 그리고 우로 가죠? 그러므로 뭐예요? 좌우로 구분 도로고 그렇게 이걸 판단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이 그림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죠. 먼저 어디로 굽었어요? 우측으로 굽었죠. 그러면 우자로 구분 도로예요. 우자로 이중 구분 도로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표지처럼 옆 표지처럼 어떻게 굽었어요? 이렇게 굽었어요.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 먼저 어디로 굽었어요? 좌로 굽었죠. 그리고 우로 굽었죠. 이런 도로는 뭐예요? 좌우로 이중 구분 도로. 이런 경우는 우로 굽고 좌로 굽었어요. 그러므로 우좌로 이중 구분 도로. 이렇게 답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지르기 금지 장소가 아닌 것은 앞지르기 금지 장소, 교차로 도로에 구부러진 곳, 앞지르기에서는 안 되죠. 교차로에서 앞지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는지. 도로에 구부러진 곳, 도로가 이렇게 구부러졌는데 여기서 앞지르기 합니다. 이쪽에서 오는 차량 안 보여요. 서로 안 보이는데 여기서 앞지르기 가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려움 당하죠. 그래서 도로에 구부러진 것이나 교차로에서 앞지르기 안 되죠. 터널 내에서 앞지르기 하면 안 됩니다. 앞지르기 금지 표시 설치 장소가 있습니다. 앞지르기 하면 안 됩니다. 경사로의 정상 부근. 자, 이렇게 경사로가 있는데 이게 여기서 이렇게 가는 차 안 보인다. 여기서 오는 차하고 여기서 앞지르기가 되고 부딪히게 되겠죠. 경사로 정상, 이 정상 부근 또 급경사로의 내리막 이런 데는 앞지르기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버스 정류장 부근이라든가 주차 금지 구역이다. 이건 특별히 앞지르기 금지 장소로 지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번에 1번이 되겠습니다. 버스 정류장 부근 주차 금지 구역이 앞지르기 금지 장소는 아니다. 여러분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